오장육부의 기능이 무엇인가? 육생계는 먹는 거. 이게 소통을 못하면 내 안에서 구라파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인간도 매 마찬가지예요. 소통하지 못하면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전쟁의 의미는 다른 게 없어요. 소통을 못해요. 그래서 소통의 에너지가 뭐예요?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것인데, 인간은 이 사랑의 깊이의 차원을 아직까지도 몰라요. 말로만 사랑이래, 말로만. 사랑할 줄 알아요? 내 욕심이 사랑이지? 내 뜻대로 한다면 나는 간다고 그러지, 떠난다고 그러지.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도 등 돌려 가잖아. 그게 사랑인가? 힘에 놀리지. 항상 힘없는 이들은 사랑이라는 미명하에 당하고 말아. 그리고 어떤 이들은 그래. 내가 너를 도와주려고 했는데 그러면 내 도움이 싫어? 하고 떠나는, 그거는 힘에 놀리지. 네가 갖고 있었기 때문에 내 말뜻을 잘 들으면 도와준다는 건 힘에 논리야. 상대성에 의한 상대적 차원의 삶을 살아가면 사와 정의 세상이 균형을 이뤄나가는 태극 음양의 차원을 깊이 알아야 되는 것이죠. 개체이자 주체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주체성, 분명히 상대적 차원을 일깨워줘야 하는 것이에요. 내 앞에 온 인연으로 나의 삶은 비롯된다. 그래서 개인의 주체적의 삶은 누가 이래라 저래라 나에게 말할 자격이 없는, 너를 이렇게 하려면 너의 아쉬움을 채워줘야 하는데, 나에게 관심 없는 이들에게 아무리 이로움을 채워줘봤자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나에게 관심을 있게끔 만들어 놔야 되는 것이죠. 나의 에너지를 필요하게끔 그리하여 찾아오게끔 만들어 놓을 때나 너의 아쉬움을 채워주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린 시절 동안에 우리는 성장하는 것은 이로운 운용의 주체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것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소리가 있죠. 사랑받는 자에서 사랑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사랑받을 때는 어린 시절이요, 사랑하며 살아갈 때는 성인 시절이라. 그래서 모든 문제는 언제 발생하느냐? 성인 시절 행위 현장 사회로 진출하면서 모든 문제가 발생을 해요. 왜? 사랑하며 살아갈 줄 모르잖아. 다 내 욕심으로 니를 데우고 무엇을 데우잖아. 이 도량에서도 지금 그 일이 일어나고 있어. 전부 다 개체적 주체의 삶, 타고난 그 기능을 발휘하고 그 자리에 올라와서 그 행위를 다하도록 가리키고 있는데, 이기적 차원이 있었고 저거는 내 공부가 아니라고 손을 놔. 물론 창경간섭 안 하는 거라고 했지만 공동적으로 주어진 건 공동이 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게 중앙집권제 아닙니까? 근데 저마다 무시하고 안 하잖아. 한 달이건 두 달이건 석 달이건 그냥 그대로 있기 때문에 결국 뭐야? 이기적인 차원이라는 것이죠. 개체이자 주체의 삶, 상대적 차원으로 일어나 모든 문제는 누가 일으켜요? 아쉬워 찾아오는 내 앞에 인연으로 일으켜요. 근데 이게 중앙집권제에 거대해지면서 개체이자 주체의 삶을 살아가는 저마다의 그 주어진 걸 외면하고 위에서 내려오는 그 모든 것대로 나의 개체이자 주체의 삶을 외면하고 그에 따른 삶을 살아가라고 가리키는 건 이보다 더 큰 모순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공산주의의 모순이 있는 것이고, 민주주의는 육생계에 빠져갖고 너무 지나치도록 이기주의가 돼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상대적인 상대성, 인간적인 인간성에 의해 상호 균형을 맞춰 나가는 이 공부가 실시되어야 되고, 이 공부가 무엇인지 바로 알 때만이 아무리 이 메가 서울이 되고 뿌리 대한민국이 전체가 서울이 된다고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이것을 모르면 문제가 많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절대적 차원이 뭐 왕이고 군수고 대통령이라. 예전에는 힘의 논리는 있었어. 능히 그럴 수도 있다고 봐야 하겠죠. 만백성을 다스려 나가고 만백성의 삶의 안위를 추스려 나가는 자리니까. 그렇지만 그의 사고의 사상의 가치의 이념, 머리에 무엇이 들어있느냐에 따라 갖고 왕권이 바뀔 때마다 우리의 삶이 흔들리고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만백성의 삶이 흔들리잖아. 진정으로 만백성을 위한 행정을 하고 정치를 한다면 이런 문제가 일어나겠어? 만백성이 아니는 아무것도 없어. 무조건 물어본대. 무엇을 물어봐, 지식인들한테. 또 아무것도 모르면 하루 먹고 하루 살기에 바쁜 육생살이 그 근로자들한테 무엇을 물어봐. 이 깊이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느냐는 것이죠. 상대적 차원의 삶을 살아가는 게 인간적이라. 상대적 차원은 물질적 차원에 의해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인간은 항상 물질 앞에 인간성은 변하게 되어 있다. 변질되는 인간성. 누구 때문에 인간성이 변질되는가? 이에 대한 차원도 바르게 이해를 시키지 못해요. 결국은 이 근로자들이 종사하는 회사의 그 운용의 주체 사장이 얼마만큼 선순환 행위를 일으키느냐에 따라 복지의 차원이 달리 나타나는 것이에요. 복지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먼저 주고 후에 받아 순환을 일으키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집권자의 욕심으로 인해 팽배된 것이죠. 대안이 우선 마련돼야 되고 대안이 마련이 됐더라면 상대적 차원의 삶을 살아가는 인간적 차원의 인간성은 언제나 변하게 되어 있다라는 이 심리적 상태도 고려해 나가야 하는 것이고 나의 모든 어려움은 내 앞에 온 인연으로부터 비롯돼야 되는데 집권자들이 자기 욕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것을 내렸다 하면 이제는 만백성의 삶이 누구로부터 고통받기 시작해요? 집권당으로부터, 정치인으로부터. 참 그것을 고통받고 살아가니 상대적으로 인해 일어나는 상대성의 차원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으니 이건 참 원통한 일 아니에요. 그게 선순환이고 선순환은 위에서부터 일으켜 밑으로 내려와야 한다는 사실을 정확히 일깨워주고 정확히 알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면 우리는 또다시 들어가지 말아야 될 그 옥에 갇혀 사는 꼴밖에 안 돼요. 규율과 제도와 그 말도 안 되는 그 질서를 지켜나가는 것이죠. 질서는 상대적으로 지켜나가야 되는 것이고 상대성을 알 때만이 질서는 스스로 지켜나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누가 운용의 주체인가? 누가 활동의 주체인가? 두서도 없는 질문 여기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